오늘도 중동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는 좀 박스권 내에서 좀 급등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그래서 급등락의 이유를 좀 보면요. 처음에 이 부분 보면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떨어진 부분의 뉴스를 좀 확인해 보면은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잠깐 위축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고 휴전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거니까 다시 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건가 하는 시장 심리가 확산되면서 잠깐 떨어진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시간에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했으니까 이거는 휴전 협정 위반이야 하면서 이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하루 15척으로 제한된다는 외신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강제 회항된 유조선은 15척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강제 회항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보다는 네. 약간 저게 되게 재밌는데요. 기사를 일단 3개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제 다음에 또 보여주시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일단 순서대로 3개는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제 오전에 레바논 공습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오후가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우리가 폐쇄하겠다라고 이란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란 매체가 보도를 했고 오피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휴전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나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매체는 보도했는데 오피셜 입장은 안 나온 맞죠? 네, 진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언제 나왔냐면 어제 네. 밤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척 제한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통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는 이란 되었다. 매체에서는 강제 회항을 시켰다고 했는데 여기는 15척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과시킬 통과시켰다. 의향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건 어제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란 매체를 통해서 약간의 악재인가 그렇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공식적인 발표로는 호재였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네. 대통령도 오늘 그 이란 소식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외신 보도를 보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금 통제하고 있고 통행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 네. 예, 그게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너네 통행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 했거든요. 지금 개판입니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네. 그 뉴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진짜면 너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면 그렇죠. 믿을 뉴스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의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특히 이란에서 나오는 뉴스는 지금 가령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제이디 벤스 그리고 이제 크게 공보 라인이 3가지가 있어요. 트럼프, 제이디 벤스 그리고 리빗이라고 하는 캐롤라인 리빗이라고 하는 백악관 대변인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라인이 3개라서 요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리고 애매하면 트럼프 얘기가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일단 모즈타바 하메네이 그 지금 새로 최고 지도자로 뽑힌 사람은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존재인데 네.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관계자 발해서 5만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예전부터 이란 대통령은 휴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 차례 네. 내비쳤고 저희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 수비대는 결사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이디 벤스 대통령이 사실 휴전 선언이 있은 이후에 그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란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대통령이 이거는 지금 그 휴전이 깨진 게 아니고 이란 안에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말단까지 안 내려가서 그렇다. 휴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박상현 편집장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 너무 고퀄이다 이런 생각이 이해가 들어요. 되네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배경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시장이 침체가 되는데 그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키는 뉴스가 어제 나와서 네. 잠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였죠? 뉴스가 이제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 아니냐라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 평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각에
레바논과 평화협상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이 정도로 지금 올랐고요. 예. 근데 다만 또 오르다 말았죠. 여기 보면은 네. 네. 계속 이 뉴스에 따르면 휴전 기대가 다시 고조되면서 계속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올랐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동 지정학적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타냐후가 평화협상 레바논하고 추진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레바논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타격하려고 하는 헤즈볼라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중동 지정학적 위기도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정치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쉰다고 좋아했지만 금요일이다 좋아했지만 맞아요. 주말에 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또 미국 GDP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토요일에 그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에 또 디지털 자산 가격이 또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거시경제 지표 어제 또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GDP, 4분기 이제 GDP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P라고 된 부분이 예측치고 지금 그냥 P라고 표시 안 된 부분이 확정치인데 어제는 확정치가 나온 거거든요. 4분기 확정치가. 근데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 보통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오르다, 디지털 자산이 오르다만, 그런 게 또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근데 이 지표에 또 급락을 하지 않은 거는, 이 과거, 4분기 예측치를 보니까, 어차피, 지금 예상보다 하회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다,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실제, 예상치에 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졌잖아요. 네,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했긴 했지만 선방했다라고 보는 반응도 나오면서 좀 박스권이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GDP가 좀 약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살짝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좀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이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또 지표가 좋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좀 약한 수준의 약세 이 정도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고조가 되면서 적당히 또 좋은 지표가 나온 게 아니냐는 반응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사실 이제 GDP도 뭐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물가 지표가 요즘에는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네. PC 자료도 나왔습니다. 어제 개인 소비 맞습니다. 지출 물가. 네, 또 비슷한 시간에 PC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물가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CPI보다 좀 더 물가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데 문제는 그래도 약간 시일성이 떨어진다라고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이 PC 물가지수 어제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2월에 2월분이죠. 네. 이게 2월의 데이터가 좀 시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3월 들어서 중동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 전의 데이터를 2월의 데이터를 집계한 거기 때문에 좀 시일성이 낮고 그리고 그냥 예측치하고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박스권에 나온 게 또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지표였던 게요. 왜냐하면 그 이제 관세 영향을 굉장히 연준에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관세 영향이라는 게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안에 딱 끝나는데 2월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작년 관세가 이제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2월도 그런 이제 영향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려갔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적어도 코어는 PC가 내려와 줬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동 전쟁 이슈가 반영이 안 됐는데도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고 부합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연준 쪽도 좀 사이드를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케빈 워시가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인데 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나간 다음에 5월에 지금 의장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상원은행위원회 의장 인준 청문회가 지금 또 미뤄졌다, 연기됐다,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 지금 5월에 정상적으로 교체가 안 될 수 있다, 의장이. 그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이유는 케빈 워시가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 이 사람이 되면은. 그런 기대가 있는데 또 시장의 그런 기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벌써 지금 4월 중순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장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좀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언제 통과가 될지 기약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PC 물가지수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3월에 지금 물가지표가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마침 오늘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이죠. 네. 이때 CPI 3월분의 지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에 물가가 반영된 물가 지표가 처음으로 이제 주요 지표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예측치를 상회를 한다면은 또 디지털 자산이나 위험 자산이 좀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기 보시면은 예측치가 애초에 지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도 이 중동 전쟁의 물가를 지금 반영해서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예측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예측치를 그래도 상회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예측치 자체가 3.4%로 이미 높은데 그 이유는 사실 원유 가격이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고 오늘 사실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코어 물가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어 물가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 달 정도로는 근데 이제 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시장에는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례적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또 얘기를 하나 했죠.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클래리티 법안 이거 빨리 지금 통과돼야 된다라는 주제의 기고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무장관이나 이런 장관급들도 주요 매체에 종종 기고글을 올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디지털 자산 입법으로 기고글을 올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재무장관이, 현직 재무장관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클래리티 법안 입법 촉구했다는 거는 지금 백악관 자체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입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증거고요. 또 이것도 뒷받침하는 게 데이비드 섹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 공동의장도 원래 크립토 차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단 백악관 직속 별도의 기구에 있었는데 이 기구에서 최근에 사임을 하고 과학기술 자문위 공동의장으로 지금 보직이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크립토 관련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빨리 클래리티 법안이 촉구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지니어스법도 지금 효력을 크게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이 벌써 이렇게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상황이면은 좋은 상황이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좋은 네.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타이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진짜 조용히 하다가 네, 갑자기 조용히 또 하다가 이거 타임라인 더 밀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약간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통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마침 하나 덧붙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발언한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측에서 계속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입법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보니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분들을 인용을 하면서 나도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빨리 되는 거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또 글을
X에 직접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또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실 그 폴리마켓 같은 데 보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다라는 확률이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오,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있었냐면 202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시점인데 결국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장관이 뭘 했냐면 돈을 엄청 풀었어요. 선거 전까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기법을 동원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콧 베센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그러면 11월에 우리 선거를 해야 되니까 돈을 좀 풀어볼까? 그런데 이제 사실 돈을 풀려면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이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니어스 액트와 클라리티 액트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그 이제 상황이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재미있는 자료 중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월가의 주요한 금융사들이 이제 추천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네.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뭐 암호화폐 얼마 넣어라 이런 게 업데이트가 한번 된 것 같은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또 기관들이 옛날에는 뭐 디지털 자산 투자해라,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이런 거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월가 전통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ecurities IO라는 곳에서 최근 이 주요 월가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추천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모건 스탠리, 블랙록, 찰스 슈아, 피델리티, 골드만 삭스 뭐 등등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전통 금융 기관들이 전부 지금 대부분 디지털 자산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퍼센테이지는 좀 낮은 편입니다. 뭐 한 4% 정도의 평균 4% 정도의 포트폴리오 추천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한 3, 4% 정도만 들어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몇 개 좀 봐야 될 기업들은 일단 피델리티가 제일 7.5%로 최대 7.5%로 그러네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장 높게 잡았는데요. 근거를 제가 봤는데 네. 일단 조건은 당신이 2030이어야 할 것. 음.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7.5%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아직까지는 고위험 자산이고, 또 피델리티는 특이한 분석을 하나 했는데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아직까지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 같다, 디지털 자산이. 그런 측면에서 대체 자산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투자하기는 좋은 것 같다. 예, 만약 청년 중에서 이 대체 자산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고위험 자산이라는 걸 인지를 한다면은 최대 7.5%까지는 추천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표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근데 맨 왼쪽에 오버럴 레커멘데이션이 이제 약간 옆에 오른쪽 부분에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컨설버티브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모더렛은 약간 평균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어그레시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의 그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합해 놓으면 이제 오버럴 레커멘데이션을 보면 되겠다, 이런 건데, 네. 피델리티가 7.5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피델리티는 이제 ETF를 만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저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지금 제가 저 유사한 자료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들어오는 게 일단 저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 자료입니다. 저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블랙록도 작년 자료고, 모건 스탠리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바꿨는데 그 부분도 반영 안 된 것 같고,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얘기 드리는 거고, 찰스 슈왑이 최근에 이제 바꿨던 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저것도 사실 찰스 슈왑의 평소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저는 높게 숫자가 나왔다라고 봤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군데가 노 리코멘데이션이 나와 그쵸. 있잖아요. 아예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투자 조언을 뭐 한다, 굳이 이 표를 보고 골드만삭스하고 웰스파고의 저 입장이 바뀌는 시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특히 또 네. 골드만삭스는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디지털 자산 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져서, 이쪽까지 이제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아저씨가 그림에 나와 있네요. 이건 뭔가요? 네. 그래서 아저씨를 보시고 한번 한숨을 쉬신 것 같은데. 수염 자국이 난 네. 아저씨인데 네. 요즘 X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 전 잘 몰라서 좀 네. 약간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니키타 비어라는 이름을 가지신 X에서 지금 프로덕트 총괄을 하시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X의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정책 한번 바꿨다 하면은 X 이용자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연세창업가 출신이고요. 네. 예, 어떤 뭐 기업, 뭐 결제 기업 같은 거 운영하다가 뭐 디스코드 같은 곳에 뭐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이제 X로 이제 옮기게 돼서 작년 6월부터 이 프로덕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X에서 뭐 정책이 변경된다? 그래도 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서 뭔 정책을 변경한다고 할 때마다 거의 대변혁급이어가지고 지금 이용자들이 한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난리 법석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또 디지털 자산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직접적인 소식이 최근에 있습니다. 작년 1월이었는데요. 이 지난해에 디지털 자산이 그래도 상승장이었잖아요. 4분기 전까지는. 근데 그 전에 작년에 인포파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플러스 파이낸셜이라는 건데 내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면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상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작년에 우후죽순 나왔는데 그게 약간 우리 크립토 시장의 병폐 중에 하나인데 시작은 좋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자산 보상 얻는데 좀 혈안이 돼가지고 본래 취지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약간 나중에 변질이 살짝 돼서 이 프로젝트 특정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은 그 홍보하는 프로젝트의 디지털 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쪽으로 좀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키타 비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포파이 하는 사람들 위험하다. 디지털 자산 홍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책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작년 1월에. 자, 여기까지 와. 듣고 변호사님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니키타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놀랍고 둘째로는 그렇게 정책, X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네. X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은 애초부터 되게 리스키한 프로젝트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굉장히 예. 인사이트가 있네요. 그냥 그런 네. 필이 오네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아까 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저 카이토와 카이토의 얍스라고 하는 정책이 한국인들이 단박에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은 뭐냐면 네. 네이버 홍보 블로그 같은 겁니다. 블로그 홍보. 아.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의 내용이 굉장히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보의 대상은 대부분 코인이에요. 근데 이 코인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이런 게시물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좀 황당한 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어떤 이 홍보는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을 벌 수 없는데 다음 장 올려주시면 네. 얍스가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인 거예요? 그 얍스.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홍보 그 프로그램 중에 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홍보 플랫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될 이제 것 그 같아요. 행위를 야핑이라고 하는데 그 야핑이 사실 이제 거의 $1,000 정도를 저 지금 사용자 같은 경우는 오. 그러면 네.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러네요. 니키타 X는 X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이 친구들 때문에 너무 저질 컨텐츠가 X에 많다. 아. 이제 광고성이고 그렇죠. 약간 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뭐 그렇죠. 이런 과장돼 네네. 있을 수 과장돼 있기 있을 수 때문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 편집장님께서는 칼춤을 췄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안 드리려고 하다가 두 분 표정을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계신데 왜냐면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마 저희 다른 그 네. 시청자분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이게 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X가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네. 편집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홍보 플랫폼 카이토 같은 거를 이제 원천 봉쇄를 하면서 차단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익이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키타 비어 입장에서는 너무 저질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해서 막은 거지만 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난 돈 벌려고 올린 건데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또 반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X 하는 디지털 자산 이용자분들은 대부분 이 니키타 비어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또 최근에도 니키타 비어 총괄이 봇이 너무 많은데 지금 글을 봇으로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봇의 80%가 디지털 자산 관련 계정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 계획 중에 하나는 디지털 자산 글을 안 올리다가 처음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내가 봇으로 간주하고 차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첫 트윗이 가상자산 관련이다. 그럼 차단이에요. 아, 근데 그냥 진심으로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X라는 플랫폼에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진심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추가 인증을 해라. 그럼 풀어주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봇은 추가 인증을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뭐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긴 하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또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X의 물 자체가 좀 흐려지기 때문에.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정책 중에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네. 모든 SNS 플랫폼이 지금 링크를 거는 행위에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 거를 높게 쳐줘요. 노출도 많이 시켜주고. 네. 근데 어디 기사를 퍼오거나 이러면 그냥 가중치를 낮춰버려요. 노출이 안 되게. 이번에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 원래 내용을 그냥 대충 뉴스를 정리해가지고 올려요. 그냥 네. 내가 써서. 그 다음에 그 댓글로 링크를 다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 스레드에도 많이 있던데. 그런 방식이 많죠. 그게 네. 그 노출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그게 본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불편을 야기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서 그걸 정책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게 X가 주식시장에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면 사고 싶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또 정책이 하나가 번역 관련해서 추가가 네. 됐죠. 네. 예. 아,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그 링크 첨부 기능에 덧붙여가지고 이 최근에 또 그록 이제 X의 그 인공지능 이제 서비스죠. 예, 그록을 이제 또 도입을 해가지고 자동 번역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니키타 네. 비어가.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다 이제 원문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해외 유저들하고도 현지어로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네. 완전 혁명적인 거예요. 그쵸, 혁명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서브컬처 취향이 있는 분들이 트위터에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들이 글로벌리 커질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가 언어 장벽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진짜로 약간 머리가 돌아 있는 그 굉장히 엣지가 있는 컨텐츠 생산자들은 이제 엄청 커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네. 변화를. 그래서 굉장히 큰 또 변혁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반대 측에서는 디지털 자산 일부 이용자분들 중에서는 너무 이제 해외에서 대형 계정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 기능 때문에 우리 같은 소형 계정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지금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언어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기가 컨텐츠를 작성한 게 아닌데 해외 유명 계정이 작성한 걸 그냥 잽싸게 번역을 해서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재미를 쏠쏠히 보던 계정들도 있거든요. 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네. 남의 거를 베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네. X가 굉장히 재밌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종합적으로는 높아졌다. 네. 정책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또 X 유료 구독을 하시면요. 또 부가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일정 조건을 채우면은 X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익을 줍니다. 직접 달러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변호사님 또- 모르셨죠? 해보세요. 이거 진짜. 네. 바로 X 가입해야겠네요. 왜 진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자산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니키타 비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변화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발 먼저. 그렇군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세계에 SNS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다. X에 가셔가지고 새로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지금 근데 흥분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시간이 막 가는 게 너무 지금 아까워가지고 네, 네, 네. 네.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